안녕하세요. 네, 매경 테스트 경제 제2강 오늘 핵심 주제 2 가격 경쟁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일단은 우리 첫 번째 핵심 주제 1에서는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기회비용을 받고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알아야 될 기초적인 원리가 나와요. 이것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경쟁은 초과 이윤을 소멸시킨다는 거, 요거 아셔야 되고, 두 번째는 요게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지문인데 초과 이윤은 0. 요거는 맞아요. 근데 정상 이윤이 0이라 그러면 틀려요. 그 지문에 초과 이윤은 0일 수 있는데 정상 이윤이 0 그러면 틀립니다. 이따 보시면 알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시장하고 경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좀 형상화를 시켜보면 요 시장이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서 자본주의 사회에 시장이 존재하면 이 시장 안에는 수많은 생산자와 수요자들이 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경쟁을 통해서 어떤 재화의 가격을 바로잡게 해요. 좀 이해가 안 되죠? 다시 봐봐요. 시장에 수많은 생산자와 수요자가 경쟁을 통해서 많은 재화 서비스, 상품, 물건들, 그것들의 가격을 매우 합리적으로 만든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이 좀 와닿지 않는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좀 들어드리면 제가 하나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이 가격과 경쟁, 시장 요 세 가지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모형을 하나 만들었는데 어떤 마을 이름이 옷방마을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요 마을은 왜 이름이 옷방마을이냐면 이 마을이 먹을 거는 빵밖에 없어. 빵밖에 없기 때문에 이 마을은 사람들은 빵이 없으면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가상적인 마을이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 빵에서 먹을 게 빵밖에 없는데 빵집이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빵집이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이 빵집 주인의 권력은 얼마나 세겠어요? 엄청 무시무시하겠죠? 그래가지고 이 빵집 주인이 만약에 빵을 팔 때 바가지를 엄청 씌워도 먹을 게 뭐밖에 없으니까 빵밖에 없으니까 바가지를 씌워도 사람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빵을 사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동네에 보통 빵 얼마 합니까? 식빵 같은 거 하나 한 2,000원, 3,000원 정도 해야지 정상이죠. 근데 이 옷빵 마을에서는 이 빵집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먹을 게 빵밖에 없는데 이 나쁜 빵집 주인이 바가지 잔뜩 씌워서 10만 원 받고 빵을 팔고 있어요. 얼마 정도에 원래 먹어야지 적당한 건데 2,000원, 3,000원에 먹어야지 적당한 건데 그러니까 빵이 너무 비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굶어 죽기 직전까지 빵 안 사 먹고 있다가 빵을 아주 적게밖에 못 사 먹어요. 그래서 비싸서 빵을 못 사 먹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빵을 많이 만들어 놔도 빵이 상해서 버려지기도 하고 또 빵을 만들기 위한 밀이나 밀가루도 많이 버려지기도 하겠죠. 그리고 너무 비싸니까 굶주려서 병드는 사람들도 생긴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이 계속 되다가 드디어 빵을 만드는 기술이 어떻게 이제 알려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빵집이 하나 더 생긴 거예요. 빵집이 그동안 하나 있었는데 하나 더 생겼대요. 그러면 10만 원 받던 빵이었는데 요 옆집 주인은 빵을 좀 많이 팔고 싶어서 얼마까지 내리냐면 얘는 한 9만 원에 나는 팔게 라고 가격을 내립니다. 근데 빵집이 몇 개 더 생기니까 빵집이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서로 어떻게 됩니까? 서로 저기보다는 싸게 팔아야지 많이 팔 거니까 이런 경쟁이 생겨가지고
얘는 나는 반값만 받을래. 10만 원에서 5만 원. 나는 2만 원만 받지 뭐 하면서 점점 빵집이 매우 많아질수록 빵 가격이 낮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봐봐요. 빵집이 몇 개 더 생기니까 빵집 주인들은 다른 가게의 눈치를 봐. 여기보단 싸게 팔아야지 내가 많이 팔 수 있어. 그러면서 빵 가격을 낮추기 시작했고 빵집들이 아주 많이 생기니까 식빵 가격은 얼마까지? 그렇죠. 여러분들 동네, 우리 동네의 빵 가격인 2,000원까지 낮아졌어요. 근데 이제 빵 가격이 2,000원으로 낮아지니까 아까는 사람들이 10만 원이니까 굶어 죽기도 했는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빵을 사 먹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빵도 이제 버려지는 빵도 얻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굶주리는 사람도 없어지게 되겠죠. 얘기가 그냥 그렇게 썩 재밌는 건 아니어도 이해는 가시죠. 그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얘기에 우리 경제학에 있는 원리의 대부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돼요. 자, 빵집이 하나였어. 빵집이 하나니까 바가지를 씌워. 그랬는데 이 가격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빵의 기술이 빠져나가서 여러 빵집이 생기고 그러면서 바가지가 어떻게 돼요? 10만 원이었던 바가지 가격이 소멸이 되고 이제 2,000원에 팔게 됐잖아요. 이게 사실 경제학에서 보여주는 얘기인데 이거를 이 세상에서 경제학에서 정말 경제학자들이 어렵게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요거 표현을 경제학적으로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빵집이 하나다. 빵집이 하나다.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독점이다. 독점 들어봤죠? 독점. 빵집이 하나니까 독점이에요. 독점인데 바가지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독점 시장에서 그 독점 기업은 초과 이윤을 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가지가 뭐라고요? 초과 이윤이에요. 초과 이윤. 그 다음에 이제 독점 시장이었는데 여러 빵집이 생겼죠? 여러 빵집이 생겼으니까 뭐가 치열해진 거예요? 경쟁이 치열해졌어요.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뭐가 소멸돼? 초과 이윤이 소멸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을 아셔야 돼요. 경쟁은 뭐를 소멸시켜? 초과 이윤을 소멸시킨다. 왜? 상대방의 눈치를 보니까 싸게 팔아야지 또 많이 팔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봐봐요. 경쟁은 초과 이윤을 소멸시킨다. 그리고 이 경쟁이 아주 치열한 시장, 나중에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완전히 치열해. 완전히 치열해, 경쟁이. 이걸 뭐라 그러냐면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렇게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초과 이윤이 완전히 소멸이 돼버려요. 그리고 초과 이윤이 소멸된 가격, 아까 얼마였어요? 10만 원에서 2,000원이 됐죠. 그러면 2,000원으로 거래가 됐더니 많은 사람들이 빵을 사 먹게 되고 버려져서 낭비되는 자원도 없어졌죠. 그러니까 자원의 배분은 효율적으로 달성이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보세요. 이 시장 안에서 많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경쟁을 하게 되고 이 경쟁을 통해서 어떤 가격? 착한 가격, 그죠? 가격이 올바로 2,000원으로 제대로 형성이 되면 어떤 신 또는 절대자가 거기에 있는 자원을 억지로 이렇게 골고루 나눠주지 않더라도 자원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잘 배분된다는 얘기입니다. 뭐에 의해서? 시장 안의 경쟁에 의해서 올바로 형성된 가격에 의해서 자원이 올바로 배분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의 정체가 바로 요 가격이에요. 어떤 가격? 시장에서 제대로 된 경쟁을 통해서 형성된 가격이 마치 보이지 않는 손처럼 자원을 올바로 배분시켜서 옥방마을의 사람들을
굶어 죽지 않게 식빵을 다들 먹을 수 있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아까 제가 그렸던 그림이 이거죠.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서, 그죠? 수많은 생산자와 수요자가 경쟁을 통해서 올바른 가격이 형성이 되면 경쟁에 의한 가격이 매우 합리적인 가격이란 거예요. 그래서 자, 시장 내에서 경쟁에 의해서 형성된 가격으로 거래가 되면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되기 때문에 가격 기구라고 좀 어렵게 얘기를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냥 가격을 얘기하면 돼요. 이런 시장에서 경쟁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가격 시스템, 그죠? 가격 자체가 시장 경제를 의미하기도 한다. 자, 원래 시장 경제는 뭘 의미하냐면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요런 경쟁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돼서 막 자원이 배분되는 요런 거를 우리가 시장 경제라고 얘기하는데 이 가격이 아주 제일 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때로는 이 가격 기구 이 자체를 그냥 시장 경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초과 이윤과 정상 이윤이 있는데 보세요. 어떤 비용이 있고 거기에 정상 이윤이 만족이 되면은 사람들은 일을 합니다. 그러면 이 정상 이윤이 뭐냐면 정상적인 마진이에요. 정상적인 마진. 비용은 뭐고? 재료비와 인건비, 운영비, 실제로 들어가는 어떤 비용이고요. 그랬을 때 이 정상적인 마진을 넘어가는 걸 우리가 바가지라고 그러잖아요. 뭐예요? 그렇죠. 이 정상 이윤을 초과하는 게 뭐다? 초과 이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험 문제에 단골로 나오는 게 요 초과 이윤이 제로이다. 그래야지 어떤 거예요? 그래야지 착한 가격이에요. 아까처럼 올바른 경쟁이 있다면 초과 이윤이 다 소멸되겠죠. 그래서 초과 이윤이 0인 상태에서 형성된 가격이 그러면 가격이 한 요 정도 되겠네요. 그죠? 요 가격이 합리적인 가격인 겁니다. 근데 정상 이윤이 0이라 그러면 안 돼요. 뭐가요? 초과 이윤이 0이야. 그래서 시험 문제 단골로 등장하는 게 초과 이윤이 0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대부분 다 맞습니다. 근데 정상 이윤이 0이다 그러면 무조건 틀려요. 요거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시험에서.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교재를 한번 좀 볼게요. 교재를 보시면 자, 시장과 가격. 시장에서 가격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가격 또는 가격 체계, 가격 기구라고 해요. 가격을 시장 자체로 표현하기도 한다. 그죠? 그 다음에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가격은 뭐에 의해서? 동그라미. 경쟁에 의해서 착하고 좋은 가격으로 된다. 착하고 좋은 가격. 이거 제가 그냥 쓴 건데 이게 뭐예요? 초과 이윤이 소멸된 가격이에요. 초과 이윤이 소멸된 가격. 뭐에 의해서? 경쟁에 의해서. 자, 그래서 자, 밑줄 이게 중요해요. 경쟁은 뭐를 소멸시켜? 초과 이윤을 소멸시킨다. 완전 경쟁에서는 초과 이윤은 완전히 소멸되고 초과 이윤이 소멸된 가격으로 거래가 되면 자원의 배분은 효율적으로 달성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빵 마을의 이야기는 그대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가격의 중요성 몇 페이지냐면 요게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 가격의 중요성. 시장 내에 완전 경쟁에 의해서 형성된 가격으로 거래가 되면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되기 때문에 시장 경제에서 가격은 시장 자체를 할 정도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한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격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자원의 배분이다. 시장 기구에서 결정된 가격에 의해서 자원의 배분이 이루어지고 이게 뭐라 그랬어요, 아까? 이 가격이 바로 뭐예요? 아담 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경쟁에 의해서 형성된 가격. 오케이, 됐어요. 그 다음에 초과 이윤과 정상 이윤. 아까 우리 요거 봤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상 이윤은 어떤 상품의 가격에서 비용을 제외하고 받아야 할 최소한의 정당한 마진을 의미해요. 따라서 정상 이윤을 획득하지 못하면, 정상적인 마진을 획득하지 못하면 생산자는
생산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초과 이윤 요거 뒤에는 이제 읽어보시고요. 자, 여기까지가 뭐에 관련된 얘기였냐면 우리 어떻게 시장 내에서 시장 내에서 경쟁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교재 14페이지를 보시면요. 여기 이제 경제 주체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거 하나씩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 주체가 우리 4개가 나와요. 우리 경제 주체가 여기 보면 4개가 나오는데 가계하고 그 다음에 기업 그리고 뒤에 국가하고 외국이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 특히 미시경제학에선 요 가계하고 기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장을 크게 어떻게 나누냐면 생산물 시장하고 생산 요소 시장 이렇게 2개로 나눠요. 그러면 생산물 시장은 뭐냐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 물건, 재화와 서비스를 사고 파는 시장 있죠? 그게 뭐냐면 생산물 시장이에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 생산물 시장. 그러면 생산 요소 시장은 뭐냐면 요 요소가 방금 전에 생산물이 재화와 서비스라고 그랬죠. 그러면 요 재화와 서비스를 만드는 쉽게 얘기해서 재료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생산 요소라 그럽니다. 그럼 생산 요소 중에서 가장 저 밑바닥에 있는 생산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이 뭐냐면 우리 노동 시장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그냥 우리 시험에서는 생산 요소 시장이라 그러면 뭔가를 만드는 재료를 파는 시장인데 그냥 노동 시장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시험에서는 아셨죠? 노동 시장. 자본 시장도 있는데 그 말고 그냥 우린 시험을 위해서 노동 시장이라고 생각하자고. 그래서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생산 요소를 공급하는 경제 주체가 되는 게 가계입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봐봐요. 여기 지금 기업이 있어요. 기업이 있고 여기 가계.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사는 가게가 있어요. 그러면 기업이 뭐 만든다고 할까? 빵을 만든다고 쳐요. 빵 재화죠. 그죠? 빵 재화예요. 그러면 이 빵을 어떤 시장에서 기업이 팔면은 가게는 어떤 주체냐면 소비. 이 빵을 사는 소비하는 주체가 가게죠. 근데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요건 소비하는 거예요. 소비. 무슨 시장? 이건 생산물 시장. 근데 이 가게가 자, 기업이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요? 이 기계를 돌릴 사람을 고용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들은 기업에 고용이 된단 말이에요. 뭐를? 노동력을 제공을 해서 기업에 고용이 돼요. 그러면 이번에 가게는 노동력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공급하고 있네. 무슨 시장에서? 생산 요소 시장에서. 그러면 보세요. 우리 가게는 생산물 시장에서는 뭐의 주체가 된다? 소비의 주체가 돼요. 그리고 가게는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뭐의 주체가 된다? 생산 요소를 공급하는 주체가 된다. 완전히 반대죠. 그죠? 반대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거 중요해요. 가게는 일반적인 우리 기업 말고 가게는 소비를 하든 공급을 하든 뭐를 목표로 하냐면 효용이 쉽게 얘기하면 만족입니다. 만족. 효용 극대화를 추구해요.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주체가 가게예요. 아이 지저분해. 자, 싹 다 지우고. 다시. 생산물 시장에서는 뭐 한다고요? 가게가. 소비. 그죠?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뭐 한다고? 공급. 그죠? 그러면은 가게는 이윤을 추구하려고 그래요? 아니면 효용을 추구하려고 그래요? 그죠? 효용 극대화. 그럼 이윤 극대화는 누가 하겠어요? 기업이 하는 겁니다. 기업. 구별 잘 하셔야 돼요. 요거. 가게는 효용 극대화, 기업은 이윤 극대화. 그죠? 자, 이번에는 괜히 지웠네. 자, 아무튼 생산물 시장에서 그러면 기업은 뭐 하겠어요? 기업은 공급하고. 아까 반대였잖아요. 그죠? 생산 요소 시장에서 기업은 뭐 하고 있어요? 소비하지. 뭘 소비해? 노동을 고용하잖아요.
고용이란 말이 좀 더 맞지만 이거 대비를 시키기 위해서 공급과 소비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생산물 시장에서는 가계가 소비자야, 소비자. 근데 기업은 공급자죠. 반대로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가계는 공급자인데 기업이 뭡니까? 소비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추구하는 바는 서로 달라요. 뭐예요? 가계는 뭐다? 효용 극대화고 기업은 뭐다? 이윤 극대화다. 이윤 극대화. 아셨죠? 이거 두 개가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요 다음에 국가하고 요거는 그냥 잠깐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 정부는 요거는 이제 미시경제학 뒷부분에 나오는 얘기인데 가계하고 기업하고 그냥 맡겨놓죠. 시장에. 그러면은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그 시장의 원리 있잖아요. 어딨어? 좀 앞에 있는데 요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올바른 가격이 형성돼 가지고 제대로 막 돌아가면 좋은데 어떤 이유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배울 뒤에 어떤 이유 때문에 올바른 가격이 형성이 안 되고 자원의 배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시장에 맡겨놓으면.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시장 실패라 그래요. 시장이 기업과 가게한테 그냥 시장을 떠넘겨 놨더니 좀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근데 시장 실패라 그래. 자원의 배분이 제대로 안 돼. 시장 실패. 그러면 정부는 뭘 하냐면 그 실패한 시장에 개입을 해서 요 시장 실패를 조정 또는 치유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정부는 뭐를 추구하냐면 이윤 극대화도 아니고 효용 극대화도 아니고 후생 극대화를 합니다. 후생. 후생은 뭐냐면 이 후생은 기업과 공급자와 소비자의 둘의 행복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냥 한 사회의 행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사회의 행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게 바로 정부입니다. 외국은 나중에 거시경제에서나 나와요. 우리 미시경제학에서는 안 나오고 그냥 국제무역의 대상이 되는 주체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여기 보는 요거 책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요 경제 주체 요 꼭 알아두셔야 돼요. 뭐를 목표로 한다? 우리 가계는 효용 극대화, 기업은 이윤 극대화, 그죠? 정부는 후생 극대화. 얘네들이 훨씬 중요해요. 이 두 개.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문제 그냥 맞으라고 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그 매경 테스트 시험에서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림을 볼게요. 그림을 보면 요거 생산 요소 시장이죠. 생산 요소 시장이니까 누가 공급을 해요? 그렇죠. 요 가게가 생산 요소 주로 노동이라 그랬죠. 노동 등을 어떻게 해요? 공급을 하고 있어. 노동을 여기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기업은 반대급부로 뭘 주겠어요? 그렇죠. 요 가게가 노동을 준 대가인 임금을 주겠죠. 임금. 그죠? 요 임금을 줄 겁니다. 요 기업은 요렇게 생산물 시장에서 요렇게 가게한테 뭘 주겠어요? 그렇죠. 재화와 서비스를 주겠지. 재화와 서비스를 주고 요 가게는 임금에서 받던 소득 있죠? 요거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겁니다. 가격을 지불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볼게요. 다음 그림은 민간 경제의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포인트는요. 이런 그림 나오면 요게 생산 요소 시장인지 생산물 시장인지 잘 봐서 화살표가 뭘 의미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자, 생산 요소인 임금, 이자, 지대. 자, 봐봐요. 저는 그냥 생산 요소를 뭐만 그냥 봤냐면 요 가게가 제공하는 생산 요소를 노동이라고만 봤는데 생산 요소의 종류는 뭐가 있냐면 노동과 자본도 있어요. 자본. 그러면 자, 돈 빌리면은 그 대가로 뭐를 줘야 돼요? 이자를 줘야 되죠. 그래서 자본의 대가는 이자, 노동의 대가는 임금입니다. 지대는 뭐예요? 토지를 빌렸을 때는 지대를 줘야죠. 그래서 요 세 개가 대표적인 생산 요소인데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요 노동이에요. 아무튼. 자, 그래서
지대는 생산 요소 시장에서 결정된다. 맞죠? 오케이. 자, 가계는 기업에게 생산물 시장에서 노동, 자본, 토지를 공급한다. 틀렸네. 왜? 가계가 요거를 어디에다 공급해요? 생산 요소 시장에서 공급하지. 그러니까 2번이 틀렸습니다. 이거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 자, 3번. 가계는 생산물 시장에서 재화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 행위를 담당하는 생산물 시장에서 가계는 소비 행위 담당. 오케이. 자, 프로축구 선수의 경기 의사 진료 행위는 B에 포함한다. 요거를 의외로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은데 봐봐요. 지금 프로축구 선수하고 의사의 진료 행위는 얘네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프로축구 선수하고 의사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얘네들은 그냥 일종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사실 뭐 그런 문제는 나오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은 근데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프로축구 선수가 프로 구단에 고용이 됐거나 의사도 월급쟁이 의사래요. 그러면은 요게 맞겠죠. 근데 시험에서 그냥 고용된 프로축구 선수, 고용된 의사 이렇게 안 나옵니다. 그냥 얘네들은 뭐예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예요. 얘네 하나하나를. 그래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재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종의 기업이라고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A는 생산에 참여한 대가, 그죠? 임금, 이자, 지대 이런 거를 받는 거죠. 여기 노동이 아니라 만약에 자본을 줬다면 이자, 토지를 빌려줬다면 지대. 요렇게 줬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오케이. 근데 여러분들 이제 문제 풀 때 요령인데요. 사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보기에 이거는 헷갈릴 게 아닌데 만약에 시험장에서 요게 나왔죠. 그리고 읽어보다 보니까 여기 지금 2번이 확실히 틀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이거하고 둘 중에 하나를 찍어야지 맞는 건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확실하게 틀린 쪽으로 가야 돼요. 시험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시험의 세계는 좀 냉정해가지고 요거를 여러분들 잘 하셔야 돼. 무슨 얘기냐면 사지선다는 좀 모르더라도 2개 중에서 하나 찍으면 맞거나 막 그러거든요. 근데 오지선다는 어떤 게 있냐면 만약에 5개 있죠. 지문이 지금 5개야. 5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지선다에서 3개는 답이 아닌 걸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요 2개 중에 하나가 답이다. 2개 중에 하나가 답이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찍죠. 그러면 한 80% 이상은 정답일 확률이 높습니다. 요거 잘 하셔야 돼. 무슨 얘기냐면 원래 봐봐요. 원래 둘 중에 하나 찍으면 정상적으로 확률은 50%가 나와야지 정상인데 이거보다 훨씬 더 높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수험생들 중에 5개 중에 2개는 답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몇 개 중에서 찍어야 되냐면 3개 중에서 하나를 찍어야 돼요. 3개 중에서 하나 찍죠. 그러면 원래는 한 확률이 얼마 정도 나와야 되냐면 33% 정도 나와야 정상 아닙니까? 5%도 안 돼. 5%도 안 돼. 그러니까 2개 중에서 하나 찍으면 대부분 다 맞아요. 대부분 그 문제는 다 맞히는데 3개 중에서 하나 찍으면 무조건 틀려요. 왜? 왜냐면 이 문제에서 3개를 걸러낼 정도의 실력하고 2개를 걸러낼 정도의 실력은 겨우 지문 하나 차이지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실력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시는 거예요. 어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3개를 걸러냈는데 한 사람은 2개밖에 못 걸러냈다? 한 지문이지만 그 실력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아셨죠? 대부분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이렇게 2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그런 상황이 의외로 많이 닥쳐요. 걱정 마십시오. 2개 중에 하나 찍으면 맞게 돼 있어요. 아셨죠? 열심히 공부하시면 돼. 아무튼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최대한 여러분들이 제거할 수 있는 혹은 맞출 수 있는 그러니까 제거할 수 있는 지문을 많이 키우는 게 시험 잘 보는 요령 중에 하나입니다. 오케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겠습니다. 2번.
다음 그림은 경제 주체 상호 간의 관계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 보면은 기업과 가계하고 그다음에 여기 정부가 있죠. 정부. 그죠? 그러면 여기서 정부는 세금을 가계와 기업으로부터 이렇게 걷어들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공공재와 같은 국방 서비스 뭐 그런 것들을 기업과 가계, 요 기업과 가계를 합쳐서 민간 부분이라고도 합니다. 요하고 기업과 가계는 지금 요 생산물 시장에서 소비와 재화 서비스를 하고 있죠. 대가를 서로 주고받고. 오케이. 자, 볼게요. 1번. 가계는 효용 극대화의 원리에 의해서 소비한다. 맞죠? 가계는 효용 극대화. 맞고. 가계는 이윤 극대화를 해서 노동을 틀렸잖아. 이게 딱 봐도. 이윤 극대화가 아니라 가계는 효용 극대화로 소비도 하고 공급도 한다. 그래서 틀린 거 찾으니까 그냥 2번이 답입니다. 3번. A와 B. 요 A하고 B 있죠? 요거는 세금을 걷어들인 정부가 뭐라냐면 일종의 공공재로서 유형의 재화뿐만 아니라 국방, 법률, 치안, 서비스와 같은 무형의 서비스도 공급합니다. 맞아요. 4번. 가계와 기업이 한 경제의 민간 부분을 그렇죠. 요거를 민간 부분, 정부는 공공 부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민간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5번. 기업의 노동 수요와 생산물의 공급 모두 이용 맞죠? 기업은 노동을 생산 요소 시장에서 수요하는 것 그리고 생산물 시장에서 공급하는 것 모두 어떤 원리에 의합니까? 이윤 극대화의 원리에 의해서 기초한다. 아셨죠? 요 내용 한 문제 주려고 시험 문제에 이렇게 출제되기도 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뭐에 대해서 배웠냐면 전반적인 경제학적인 시장, 그 자본시장에서의 시장이 가격에 의해서 어떤 가격? 경쟁에 의해서 형성된 합리적인 가격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